뽀글이 박여사 일기 설거지 에세이 이제 잊을 때도 안 됐나. 2019년 3월 3일 이번 설날에 오랜만에 대가족이 다 모였다. 어머님과 우리 가족 그리고 형님네 셋째 작은어머니 내외분과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들 막내 작은어머니 내외분과 서울 사는 아들 내외 그리고 꽃같이 예쁜 손녀까지. 작은 집 막내 며느리는 뒤늦게 얻은 복덩이 아기가 아직 100일이 안 되어 요즘 심상치 않은 홍역 때문에 이번 설은 불참했다. 오랜만에 아기 얼굴 한번 보나 했는데 아쉽다. 아기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다음을 기약한다. 내겐 시집 오기 전부터 마음을 줬던 작은어머니 두 분이 계신다. 그분들은 가족 대수사마다 몸을 사리지 않으셨고 열심히셨다. 힘들어 못 해먹겠다. 내가 왜 해야 하나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고 깨부리는 모습 한번 못 봤다. 우리 어머님은 큰 며느리지만 몸이 불편하셨고 솜씨 좋은 둘째 작은어머니도 계셨지만 셋째, 넷째 두 분의 작은어머니가 모든 일을 도맡아 했고 두 분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시집 오기 전에 시댁에 명절이라고 인사차 들렀을 때의 일이다.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어깨를 톡톡 부딪히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퉁퉁 튕겨가며 설거지거리들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유쾌하게 웃으시며 설거지를 하셨다. 설거지가 뭐에 그리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고 저렇게 신나게 하실 수 있을까 싶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도 마찬가지였다. 즐겁게 하셨고 정성을 다하셨다. 그 많은 조카들에게도 허투루 가식적으로 대하는 법이 없으셨다. 마음 깊이 사랑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고 내가 본받아야 할 인본의 표상이었다. 나는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가득 담은 채 작은 어머니들을 따랐다. 30여 명의 대가족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노동은 힘들었는지 몰라도 마음은 즐거웠다. 두 분과 함께여서 얘기 나누며 음식 만드는 시간은 인생사는 물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절로 웃음이 났고 두 분과 함께여서 행복했다. 이번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는데 작은 어머니께서 울 신랑 가슴에 달린 노란 리본을 발견하시고는 내게 저거 뜨개실로 뜬 거가 하며 세월호 리본을 가리키셨다. 네, 사람들이 뜨개실로 떠서 나눠주세요. 다들 자원봉사하세요. 그래? 이제 잊어버릴 때도 안 됐나? 놀라 커진 두 눈, 벌어진 입이 닫히질 않는다.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 뜨개실로 뜬 노란 리본이 예뻐서 물어보신 줄 알았는데 작은 어머니는 집에서 키우시던 노견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고 그 개의 죽음도 슬퍼하시는 내가 아까 말했던 자애와 인본의 표상이었는데 그 마음을 담고자 애썼던 롤모델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희는요 세월호에 대해 마음에 빚이 많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도 때마다 수학여행도 가고 수련회도 갔었거든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갈 때는 아침 일찍 경찰차가 와서 버스기사 음주 측정도 하고 큰 도로로 나갈 때까지 에스코트도 해주고 나라에서 아이들 안전을 신경 써주고 있어요. 혜택은 우리가 다 보는 거죠. 라고 말씀드렸다. 작은 어머니도 어린 손주가 있으시니까 급 공감이 되시는지 그거는 잘하는 일이네. 그래야 된다 하신다. 우리 집에도 세월호 또래의 아이들이 있다. 세월호 당시 아들은 16살, 딸은 11살이었다. 세월호는 어떤 철없는 어른이 말했듯 수시로 일어나는 흔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아이들을 구해내지 않는
해경의 행태도 지켜봐야 했다. 거짓 뉴스가 난무했고 뒤늦게 나타난 대통령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아이들을 찾기가 그렇게 힘드냐며 꿈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헛소리를 해댔고 컨트롤 타워 운운하며 책임 전가하기 바빴다.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어른이 없었다. 나라가 나라 같지 않은 꼴, 책임지는 어른 하나 없는 꼴을 지켜보는 동안 아이들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생매장되고 있었다. 시간 서서히 세월호가 잠기는 그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던가. 그 희생자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구해주세요. 우리 아이 시신이라도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주세요. 우리 아이 같은 희생이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 라며 피맺힌 절규를 한다. 우리는 그분들의 뜻에 동감한다. 그분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어린 넋들을 위로하고 잊지 않으려 세월호 리본을 단다. 세월호 당시 많은 이들이 팽목항을 찾았는데 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기 겁이 나서 나는 그런데 못 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며 피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자식을 두고 아무것도 못한 힘없는 부모의 한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촛불 집회 때 세월호에 대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려 열심히 촛불을 들었고 행진했다. 나 하나의 작은 촛불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내 주변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한 손에는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또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는 아기 엄마도 있었다. 형으로 보이는 아이는 동생 기저귀 가방을 메고 있었다. 행진은 하지 않으셨지만 집회에 참석하셔서 목 놓아 외치신 할머니들도 많으셨다. 같이 담요 나눠 덮고 따뜻한 음료 나눠 마셨는데 이분들도 그렇고 저 애기 엄마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정치를 잘 안다고 무슨 큰 뜻을 품었다고 촛불을 들었겠는가. 모두가 부모의 마음, 어머니 마음이었으리라. 내 자식이 사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생떼 같은 내 자식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지는 않겠다는 어머니들이 분노의 등불을 밝히신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한다. 몇 년 전 김해 어느 산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아내를 잃은 유가족이신데 그때는 보상도 제대로 안 했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는데 모두가 잊혀졌다. 그런데 왜 세월호만 이렇게 오래 보도하고 다들 난리냐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서 아이들 한을 풀어주겠다고 큰 원을 세우고 그 끈을 놓지 않고 행동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람들이 던지는 돌과 폭격을 받으면서도 찢겨 너덜해진 가슴으로 시린 바람이 들어와도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칼바람을 맞고 계신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지친다, 힘들다, 이제 그만하자 했다면 벌써 잊혀지고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분들에게 잊으라 말하지 마십시오. 왜 잊어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잊어야 하는 겁니까? 잊고 싶으시다면 혼자 조용히 잊으시면 됩니다. 잊으라 강요하는 것은 잔인합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의 한이 느껴지는 엄마이기에 세월호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 안전한 나라에서 내 자식이, 내 후손이 사는 그날까지 영원히 잊기가 힘들겠습니다. 이제 잊어버릴 때도 안 됐나? 끝.